오늘은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송파구는 투자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송파구요. 네. 기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부만 지정되어 있다가 네. 최근에 풀렸다가 다시 묶이면서 이 송파구의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시장으로 접근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조건이 필요하죠. 무주택자여야 되고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경매나 압류공매로 접근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확실히 접근하기에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시기에 아파트 투자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단기 투자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쨌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게 단기 투자하면서 자금을 모아가야겠죠. 네. 근데 지금 자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아파트 중장기 투자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중장기 투자라고 해서 일반 매매 시장에서 얘기하는 막 8년, 10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매로 접근하기 때문에 확실히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년 얘기하는 거예요. 2년 보유했다가 차익 보고 갈아타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공급이 문제예요. 지금 아파트 가격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으면 사실 건설사에서 서서히 분양을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분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공공에서도 이 공급, 수급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공급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재개발, 재건축 선정하긴 했는데 제대로 진행되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 공급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조차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26년, 27년, 28년 보면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29년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올해 분양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전세, 월세도 공급이 없어요. 자, 우리가 매매 공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로 갈 수 있다라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지금 다주택자들이 서서히 없어져 가요. 왜냐면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 전세, 월세, 임대를 해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 가보시면 어때요?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피해서 매매를 보는데 매매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물론 지금은 투자자들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은 좋은 지역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도 있어요. 네. 근데 현재 추세나 상황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어떤 아파트를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아파트를 공략하자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소액 투자자고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미 정고점 대비 올라간 거는 물론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보유하고 갈아타기를 하시려면 네. 정고점 대비해서 덜 회복된 곳, 그것을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거의 5단지 아파트를 보러 온 거예요. 송파구에도 여러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네. 엘리트. 이거는 최근에 토호제 잠시 풀리면서 거의 한 31억, 32억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정고점 뚫고 막 올라갔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 거여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때요? 정고점 대비해서 많이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5단지만 하더라도 지금 정고점이 9억 8천인데 실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는 8억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정고점 대비해서 한 80%, 81%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인 우리들은 이런 아파트를 노려야 하는 거죠. 물론 이 거여동이 송파구에서 보면 입지가 어때요? 좀 떨어져요. 많이 안 좋긴 해요. 네. 우리가 입지 보면 뭘 봐야 돼요? 강남까지의 접근성 봐야 되잖아요. 네. 강남까지 가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거여역에 5호선 있죠. 네. 5호선에서 3호선으로 2호선으로 두 번이나 갈아타야 되고 시간은 47분 걸립니다. 만만치 않죠. 네. 물론 5호선이 있기 때문에 광화문이나 여의도로 한 번에 환승 없이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좀 걸려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도 이 거여역까지 걸어 다닐 수는 있어요. 한 10분 정도면 가더라고요. 가깝네요. 이거는 장점. 하지만 입지적으로 이 송파구 내에서는 덜 좋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회복이 안 된 거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서울 전역의 아파트들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덜 올라간 아파트 노려야 돼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아파트를 노려야 되냐면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 가장 좋은 인프라 안에서 구하되 저평가된 거. 그러니까 덜 오르는 걸 골라야 되는 거죠. 물론 말이 쉽긴 하죠. 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중장기 아파트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따져봐야 될 게 좀 많아요. 우리 단기 투자는요 단순해요. 몇 가지 조건만 부합한다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하지만 중장기는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게 많긴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외에
외에도 제가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네. 방송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일단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저희가 위례 신도시 쪽으로 왔는데 거여 주공하고 거의 붙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바로 초등학교도 보여요. 초등학교가 막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가 5단지네요. 네. 4단지, 5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좀 모여 있어요. 5단지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아, 오래됐네요. 여기가 9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28년 된 아파트예요. 아, 굉장히 오래됐죠? 네. 재건축 얘기가 아직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나이는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졌어요. 501동부터 506동까지 있고요. 총 세대수가 605세대고 주차장 보면 지하 주차장은 없는 것 같죠? 지상 주차장만 있는데 주차는 470대. 470대요? 네, 그럼 세대당 0.77대. 좀 빡빡하죠? 네. 지금 낮 시간인데도 지금 한 80% 이상 주차가 돼 있어요. 재건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얘기가 좀 있나 봐요. 건폐율이 안 나오면 리모델링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501동이 바로 전면부에 있네요. 바로 앞에 도착했어요. 오늘 물건이 501동에 11층 4호예요. 1호, 2호, 3호, 4호 라인 쭉 올라가면 11층이 보이죠. 제일 탑층이 12층이거든요. 네. 그 아래층 11층이에요. 샤시 딱 보면 어떤 샤시예요? 알루미늄이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샤시가 알루미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일부 보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PV 샤시로 지금 바뀐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샤시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뒤에는 복도식 아파트인데 네. 왜 여긴 복도식 아파트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복도식 아파트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딱 복도식 아파트처럼 보이는데요. 왠지는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네. 우리가 1104호죠? 네. 우편물이 좀 있습니다. 교부, 송달 같은 게 있어요. 구청에서 일부 우편물이 좀 날라왔네요. 이게 어디서 날라온 거죠? 캔코 온비드에서 왔네요. 아, 온비드에서요? 네. 해문 부재 때문에 좀 이렇게 맡기고 가나 봐요. 캔코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수령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안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엘리베이터는 아주 최근은 아닌데 중간에 한 번 정도 바꾼 흔적은 보여요. 97년도의 엘리베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307호에서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엘리베이터가 빠르진 않네요. 적당한 속도. 네. 11층입니다. 자, 11층에 내리면 11층 표시가 보이고 이게 계단이네요. 근데 28년 된 아파트 치고 벽이 깔끔한데요? 깔끔해요. 중간에 도색 한번 한 것 같아요. 처음 상태로 두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호수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4호 라인이. 네. 거실에서 보이는 풍경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더 전면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옆에 가리는 거 없이 확실히 보일 텐데 뷰는 그냥 아파트 뷰예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도 넓네요. 동간 사이가 넓다 보니까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일부 층은 창문이 좀 있는 것 같았었는데 여기는 또 창이 없네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겨울에 어때요? 좀 춥고 비 막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아쉽죠. 여기죠. 1103호. 오늘이 23일이죠. 네. 오늘 방문을 했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그 우편물만 부착하고 왔어요. 보낸 분은 국세청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공매 물건이거든요. 공매 물건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렇게 날라온 것 같아요. 근데 기존 거는 부착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오늘만 지금 잠깐 안 계신 것 같아요. 아파트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수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전체적으로 이 복도 쪽에 있는 바깥 샤시만 LG 하이 샤시로 전체 다 좀 변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상 출입구 11층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건강에 좋겠죠. 네. 근데 저희가 경매 정보실을 아직 못 봤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잠시 좀 보고 진행을 하시죠. 네. 자, 오늘 물건은요 공매로 진행하는 물건이에요. 경매 아니고 공매입니다. 네.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거여 5단지 아파트예요. 자, 501동 1104호가 현재 공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6.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8평이에요. 오. 감정 가격은 7억 7,900. 6월 9일부터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자, 권리사항을 보려면 우리 압류 공매잖아요. 네. 뭐 봐야 되죠? 재산 명세서. 네, 재산 명세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재산 명세서는 최초 매각일 일주일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좀 더 빨리 왔어요. 재산 명세서를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온 이유는 뭐예요?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건물 등기로도 확인을 했고 전입세대 연락 확인해 보니까 현재 소유주께서 이 최초 아파트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계세요. 아. 꽤 오래 사신 거죠. 28년 됐잖아요. 네네. 28년째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체납이 좀 됐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매를 진행하는 물건이에요.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 권리상에 우리가 인수해야 될 거는 없긴 해요. 하지만 우리 재산명세서 상에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재산명세서는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우리 전체적으로 살펴보긴 했습니다. 저 장점 하나 더 발견했어요. 네. 롯데타워 뷰예요. 네, 롯데타워 뷰긴 하지만 집에서 볼 수 있는 뷰는 아니고 네. 복도에서 나와야겠죠. 아.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숲길도 걸어오긴 했지만 공원도 그렇고 푸릇푸릇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들리세요? 아이들 소리. 아, 아이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 아까 초등학교 있었잖아요. 네. 지금 여기 학원가도 그렇고 아이들이 시끌벅글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네.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지는 아파트예요. 진짜요?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아마 거주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아파트는 투룸이긴 하거든요. 투룸이어서 초등학생까지 키우기는 살짝 좀 좁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송파구잖아요. 네. 제가 볼때 신혼부부 살기 좋을 네, 것 같아요. 신혼부부나 그리고 아직 아이들 좀 어릴 때까지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물건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나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취득세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도 규제를 합니다. 아. 그래서 2주택부터는 중과가 돼요.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현재 1주택이신 분들이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8%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1에서 3% 내고 기존 주택은 매도하시면 괜찮아요. 네. 세금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출이에요. 여기가 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대출도 규제를 해요. 아. 그래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대출이 50%, 그리고 1주택이신 분들은 대출이 30%, 그리고 2주택 이상부터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와. 근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명의로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생애 최초 대출이 되죠. 네. 물론 조건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긴 하지만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작년이죠. 신생아 특례대출 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있으신 분들은 특례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이 또한 조건은 있습니다.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하고 5억 원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매가가 9억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네. 아마 이하니까 가능한 물건인 거죠. 아. 그래서 생애 최초로 강남 상관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혹은 특례대출 활용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적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생애 최초 활용해도 9억이 다 넘어서 들어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쵸? 여긴 딱 맞네요. 딱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거 단기 매도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우리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교 과세를 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매매 사업자 활용해서 단기 매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규제 지역은 77%랑 6에서 45%를 비교를 하고 더 많은 쪽으로 세금을 내요. 그래서 1년 이내 매도하면 무조건 77%, 2년 이내는 66%, 넘어가야 6에서 45%예요. 그래서 단기 매도는 절대 어렵다라는 거. 물론 세금 많이 내면 괜찮아요. 내가 가져갈 게 없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러려고 우리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 매도로 접근하신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물건입니다. 네. 근데 단지 내에 부동산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나가보시죠. 네. 미납관리비 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밀린 거 없는데? 아, 밀린 거 없어요? 네, 밀린 거 없어요. 아, 예. 확인 감사합니다. 네, 또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미납관리비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내고 계시고. 네, 현재 생활하시면서 관리비는 다 납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금 체납이 좀 큰가 봐요. 물론 저희가 재산명세서를 지금 확인 못해서 정확히 얼마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커서 지금 체납을 하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고 그래도 관리비는 꼬박꼬박 좀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얘기 막 붙여져 있던데. 도마비 형성돼 있고 1층 안전진단까지 통과되어 있는 상태. 주거 환경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1단지에서 6단지까지 있는데 3단지, 6단지는 임대 아파트예요. 1단지, 4단지 평수가 17, 21, 25평 5단지는 25, 35 2단지는 37평, 47평 계획상에 8억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금매권이에요? 전체 급대죠.
몇 동이에요 혹시? 506동. 일반적인 물건으로는 뭐 8억 5천, 8억 3천. 여기 거여 아파트가 총 6개 단지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3단지, 6단지는 임대 아파트래요. 그래서 음. 정상적으로 부동산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게 1, 2, 4, 5단지인 거예요. 1단지는 거여역에서 제일 가까워요. 2단지는 좀 대형 평수들이 많고, 그리고 5단지의 장점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제일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좀 선호하는 단지라고 하네요. 확실히 역세권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기 편한 데가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은 방이 2개짜리예요. 초등학교 자녀까지 키우기는 좀 빡빡할 수도 있지만 25평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이 아마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매물들을 확인했는데 매물이 많진 않아요. 네. 일단은 지금 올 수리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게 8억 5천에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좀 수리되어 있는 저층도 8억 3천. 그다음에 지금 금매권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분이 굉장히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8억 5천에 올려놨는데 8억 1천까지는 현재 내려놨는데 지금 얘기하면 8억에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아. 그래서 현재는 뭐 완전 수리는 아니지만 옛날 그대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게 8억 저층입니다. 이게 506동이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501동 전면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11층이에요. 고층이에요. 물론 이제 수리가 안 되어 있어서 8억보다는 높게 매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8억 1천, 8억 2천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가 그리고 전체 단지 중에서도 거래량이 그나마 좀 있긴 하더라고요. 1월부터 3월까지도 벌써 9건이나 거래가 됐고, 네. 4월에는 아마 그 토호자 이슈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5월에 서서히 2건, 3건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아무래도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제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거래량은 살짝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아파트이니까 거래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파트에 접근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는 안 돼요. 네. 2년 보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얼마에 낙찰 받으면 좋아요? 7억. 3천? 네, 3천. 경매라고 하면 더 높게 써야 돼요. 네. 근데 우리 공매니까 약간의 명도에 대한 리스크는 가지고 있어서 살짝 좀 낮춰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억 3천 정도에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이거 어떻게 활용해요? 내가 실제로 들어와서 거주하고 살아도 되긴 하지만 우리 압류 공매로 접근하기 때문에 갭으로 해놔도 되죠. 그러니까 그쵸. 전세를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전세 매물이 2개밖에 없어요. 와.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조금만 수리를 해놔도 한 4억 5천에는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그럼 우리가 7억 3천에 낙찰을 받아요. 그리고 취등록세가 조금 있죠. 네. 한 2천만 원 될 거예요. 6억이 넘어가니까 한 7억 5천 정도 지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전세 4억 5천에 맞춘다라고 하면 그럼 내 투자금 한 3억 정도 들어가긴 하죠. 그런데 2년 후에 우리가 매도할 때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전 고점만 회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9억 8천은 되는 거잖아요. 와.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차익이 얼마예요? 거의 한 2억 5천 되는 거죠. 2억 5천 정도. 네. 그러면 내가 3억 투자해놓고 2년 후에 2억 5천을 버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양도세가 좀 발생하긴 하겠지만 네. 내가 이 집을 매도할 때 여전히 이제 1주택자라고 하면 비과세예요. 그 2억 5천에서 내가 세금 낼 게 없어요. 오롯이 내 거예요. 그럼 내 투자금 3억이랑 2억 5천이랑 합쳐서 이제는 투자금이 5억 5천이 되는 거죠. 아. 그럼 5억 5천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여기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돈을 이렇게 묻어놔야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우리 아무리 연봉 많고 월급 많이 벌어도요, 이렇게 묻어놓지 않잖아요. 통장에 돈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묻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2년 해서 갈아타기 하는 거네요. 그럼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는 게 우리가 매번 단기 매도하면서 세금 많이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부분도 우리가 순수익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세금을 잘 아끼는 방법도 방법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투자하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그쵸? 이게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투자법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갈아타기. 투자는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요, 이제는요 시대가요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뒤처지는 세상이에요. 정보는 널려 있죠. 그리고 이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조차도 공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나중에 공부해야지, 여유가 되면 해야지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여유는요 그런 선택 끝에 오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분들만 그 여유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의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언젠가 나도 내 삶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해한 사람 그리고 움직인 사람한테만 옵니다. 지금의 판단력과 실행력이 앞으로 인생의 10년을 나눕니다. 아직도 이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래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시작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시작한 별거 아닌데요. 그쵸?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갑시다. 저희가 송파 시그니처 롯데 캐슬이네요. 여기도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마천역 주변이 한참 지금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 분양받고 있는 것도 있고, 완전 이제 디바꿈 되는 거죠. 근데 저거 영향으로 아까 우리 봤던 아파트 있잖아요. 이것도 재건축은 좀 어려운데 리모델링 가능성 되게 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건폐율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재건축은 안 되더라도 리모델링 가능성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내용이 진척이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확실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아까 롯데캐슬이 이제 마천역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송파구에서도 입지가 안 좋은데 벌써 16억 5천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 하더라도 사업성은 나온다는 얘기죠.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면 전고점 이거 10억 돌파할 수도 있겠네요. 돌파할 것 같아요. 강 PD님 들어가세요. 근데 생애 최초를 써버렸습니다. 썼군요. 그러면 강 PD님 물건이 아닌 거예요. 네.